시설은 어떤 곳인가요? 시설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면 이해될까요? 무시당하고 쓰레기 취급받고 목이 말라서 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 먹어야 했던 나. 시설 종사자의 기분에 따라 욕을 먹고 뇌를 맞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보낸 꽃다운 10대와 20대의 시간들. 어머니 집에 고양이 체리가 있는데 체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보다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혼자 웃어요. 사람들은 말을 못하면 생각도 하지 못한다고 여긴 것 같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먹을 때도 제일 나중에 엄마가 사준 옷을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 통장을 맡아준다고 가져가서 깜깜무소식. 시설 종사자에게 항의하는 내 목소리는 개 짖는 소리처럼 시끄럽다면서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얼굴 표정과 손, 발을 써서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고개 돌려서 가버리면 나는 벽 보고 앉아있는 거랑 같았어요. 없는 사람이었죠. 말을 못하니 함부로 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있어도 없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장애인이 하게 다니는 조상지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중증장애인 맞춤형 권리 중심 공공의 자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고 올해 일자리를 그만두고 영화 만들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는 46살이고 중증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상진님은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어릴 때 바비 인형을 가지고 남동생과 인형놀이를 했어요. 남동생과는 어릴 때 많이 놀았는데 남동생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같이 논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워낙 중증장애라서 누구도 내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도 학교는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방 모서리에 시멘트를 발라서 등을 기대어 앉는 연습을 1년을 하고서야 겨우 안장다리를 하고 앉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었으니까요. 상진님은 내가 장애인이구나 이런 거를 언제 알게 되셨어요? 4살인가 5살쯤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걸어다니고 자기 손으로 밥 먹고 말하는 걸 보고 나하고 다른 걸 느꼈어요.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 속상하고 화가 나서 매일 울기만 했어요. 엄마가 시장 가고 없을 때 상지야. 아빠랑 같이 가자면서 나를 차 뒷자리에 태웠어요. 가다가 밥을 사줬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먹었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느낌이었고 산길로 들어서는 걸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3층짜리 큰 건물이 보였어요. 엄마에게 데려다 달라고 계속 울었어요. 그런 나에게 너는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한다. 집에서 살 수 없다. 너 같은 아이는 너 같은 아이들끼리 모여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까지 엄마와 하루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 없는 세계에 버려진 게 너무 무서웠어요. 연락할 길도 없고 나갈 길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에 돌이 들어 있는 것처럼 무겁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은 울다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문예원에 16살에 들어가서 30살까지 15년이나 살았어요. 같은 반에는 10명이 함께 살았어요. 그때는 장애인들이 많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있던 시설에 대해 알아보니 문예원 앞에서 5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덥고 추웠어요. 여름에는 선풍기 한 대로 방 친구들이 같이 사용해야 했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1월에만 불을 넣어줬어요. 불을 넣었다고 했지만 따뜻하진 않았고 미지근한 정도였어요. 그나마 불을 넣지 않을 때는 바닥이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계속 몸을 움직였고 엄마가 두꺼운 이불을 사주셔서 저는 그나마 다른 친구들보다 나았어요. 나를 포함해서 방 친구들 모두 동상에 걸렸지만 시설에서는 어떤 치료도 해주지 않았어요. 다른 방 친구 중에는 동상에 걸려 발을 자른 친구도 있었고 직접 보진 못했지만 추워서 자다가 죽었다는 말도 같은 방 동료에게 들었어요. 내 방 친구 중에 아침밥을 먹다가 음식이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쉬었는데 시설 종사자가 응급처치를 못해 등만 두드리다가 시설 직원을 불러 업고 나갔는데 다시는 방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시설 종사자가 죽었다고 얘기해서 죽었구나 했어요. 방을 맡아 돌봐주는 사람들을 엄마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살인자처럼 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들을 어처구니 없게 죽게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시설에 들어간 지 2년쯤 됐을 때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에 무릎으로 걸어서 들어갔어요.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데 앞사람이 목욕한 비눗물이 남아있어서 미끄러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중심을 잡으려고 몸을 비틀거리다가 뒤로 세게 넘어지면서 척추가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시설 종사자는 소리를 지르며 네가 잘못 걸어서 다친 거라고 고함을 지르고 화를 냈어요. 너무 아파서 울기만 했어요.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일어나 앉아 밥을 먹으라고 했고 못 일어난다고 했더니 미친년, 개 같은 년, 네가 잘못해서 다쳐놓고 엄살 피우냐, 빨리 일어나서 밥 처먹어 라며 허리를 발로 세게 찼어요. 허리를 발로 맞아 너무 아파서 나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잘못해놓고 어디서 소리 지르냐며 얼굴을 때렸어요. 식사 때마다 밥과 국 반찬 3가지가 쟁반에 받쳐서 나왔어요. 썩은 콩나물이 든 국이 나왔고 하얗게 곰팡이가 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김치들이 반찬으로 나왔어요.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섞어서 입안에 우겨넣듯이 밥을 먹여줬어요. 15년 동안 시설에서 먹은 밥은 개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밥을 비벼서 먹지 않아요. 밥 먹을 때 물을 한 컵씩만 줘서 항상 목이 말랐어요. 여름에 너무 더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목욕탕으로 기어가서 목욕탕 바닥에 묻어있는 물을 핥아 먹었어요. 시설에서 제일 괴로웠던 건 짐승보다도 못한 생활들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 죽음조차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시설에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일도 없어요. 시설에서 정해준 것만 하면 되니까요. 먹고 싶은 걸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차피 시설에서는 먹을 수 없으니까요. 집에서는 엄마에게 먹고 싶은 걸 얘기하고 가고 싶은 곳을 얘기하면 이루어지니까 생각이란 걸 했는데 시설은 생각을 해도 이루어질 수 없고 생각을 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바보가 됐어요. 그게 적응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바보가 되어가는 거. 어차피 나는 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포기한 게 시설의 적응인 것 같아요. 나를 시설에 두고 떠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없으셨나요? 1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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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아버지가 시설에 저를 버리고 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은 너 같은 아이들은 너 같은 아이들끼리 살아야 돼 였어요. 그 말은 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도 잊지 못할 거예요. 허리를 다쳐서 일어나지 못할 때 연락을 받고 오셔서 얌전히 잊지 못하고 사고 친다면서 아픈 허리를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자식의 아픈 허리를 때리는 아버지. 장애가 있다고 버리는 아버지. 이제 원망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있고 싶어요. 아버지도 장애인은 나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니 시설에 버리셨겠죠. 어머님은 삼촌님이 가족 몰래 시설에 보내졌다 하는 걸 언제 아셨나요? 제가 시설에 들어온 날 아버지에게 상지 어디 갔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줘서 시설에 간 줄 아셨대요. 3개월 동안 밥도 안 드시고 울면서 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는데 강원도에 있을 줄은 몰랐대요. 어머니가 처음 시설에 찾아오신 날 기억하시나요? 어머니 표정, 어머니 마음, 그 삼촌님 마음은 어떠셨는지. 시설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얘기해줘서 문의원에 찾아오셨어요. 시설 종사자가 엄마가 왔다고 나를 휠체어에 태워서 1층으로 데려갔어요.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소파에 앉아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으시면서 엄마 없이 어떻게 살고 있냐고 하면서 울었어요. 저도 엄마를 만나니까 반갑고 서럽고 억울하고 고마워서 같이 울었어요. 그날은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반갑기도 했지만 이제 살았다 했는데 엄마가 준비가 되면 금방 데리러 온다고 조금만 참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는 15년이 걸릴 줄은 모르고 정말 금방 데리러 오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시다가 자립을 하셨는데 그 자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자립을 해야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많아지는 걸 아시고 나가서 혼자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어요.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학교 동료들처럼 자립해서 내 의지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혼자 살아야 한다면 하루라도 일찍 독립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자립해서 사는데 일상은 어떠신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요. 배우고 싶은 요가도 배웠고, 글쓰기도 배우고 있고, 책도 읽고 있고, 사람들과 커피숍에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어요. 회의도 하고, 발언도 하고, 집회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가요. 시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요.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이 좋아요. 어려운 것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시설에 처박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들지 않을 테니까요.
AAC가 없었을 때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동물의 울부짖음 같이 취급했어요. 듣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말도 됐고 짐승의 소리도 됐어요. 하지만 정확한 음성 언어로 내 생각을 얘기하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어요. 내가 누군지 궁금해했고 내 생각이 뭔지 물어봐줬고 들으려고 했어요. 늘 사람들에게 묻혀 살았던 내가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 속에서 나 여기 살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와 살 때는 내가 장애인이어서 늘 양보만 해야 했던 동생에게도 미안했고 평생을 나를 위해 희생한 엄마에게도 미안했어요. 나만 없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편하게 살 텐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이 힘든 게 내가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알아요. 지금 자녀를 가진 아이들에게 내가 살아온 것처럼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죄라고 생각하면서 무시당하고 고통받고 사회에서 격리를 요구당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 해요. 아무런 죄도 없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시설은 감옥이에요. 내 아버지처럼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 모여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틀렸고 우리가 맞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싶어요. 시설에서 15년간 살면서 배운 건 내가 장애인이라서 죄가 있고 내 어머니도 전생에 죄가 있어 장애인 자식을 낳았다 였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갇혀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때리면 맞고 주는 대로 먹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라는 자책과 포기, 무기력함이에요. 사회에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대하는 모습에서 수업 시간에 인권에 대해 배우면서 알았어요. 내가 시설에서 받은 대우들은 부당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나처럼 살고 있다는 걸요. 시설에서의 경험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정해줬어요. 장애인 시설은 완전 폐쇄되어야 하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 제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할 일이에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저는 노드려한 영화반에서 영화를 배우고 있어요. 최근에 문예원에 대해 알아보다가 성남재단 2006년도 투쟁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문예원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힘들게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발언,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 혼자 버려진 게 아니었었구나. 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았구나 생각하며 투쟁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워서 울고 또 울었어요. 영상을 남겨주신 박종필 감독님도 너무 감사했어요.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도 저처럼 몰랐던 사람들이 영상 기록을 통해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도 지금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들을 위해 밖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게 영상 작업과 투쟁을 함께 하려고 해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게 앞으로 제가 이뤄낼 꿈입니다.